안녕하세요. 11번가 상담사 김종민입니다. 11번가에서는 고객에게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품명, 홍보 문구, 상품 이미지에 대해서 클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셀로피스의 클린 체크를 통해서 적합한 기본 정보를 사용하도록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부적합 판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고 적합하게 바꿔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 대표 이미지가 왜 부적합인가요? 부적합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부적합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가에서는 상품의 기본 정보인 상품명, 홍보 문구, 대표 이미지, 목록 이미지에 대한 부적합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 이미지, 목록 이미지 부적합 기준은 이미지의 외곽선과 텍스트를 사용할 수 없고요. 대신 로고는 우측 상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명은 동일 단어가 유사어가 3개 이상 반복 사용돼서는 안 되고요. 가격이나 할인율을 명시하거나 세일이나 할인과 같은 이벤트성 문구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배송 관련 정보인 무료 배송, 오늘 발송이나 사은품이나 행사 정보, 즉 샘플, 사은품, 1+1 같은 문구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설치 관련 정보도 부적합 판정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홍보 문구 부적합 기준인데요. 상품명에서 이미 사용한 단어가 1회 초과, 즉 2번 이상 사용되었다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부적합 여부는 상품 등록이나 수정할 때 클린 체크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부적합으로 나왔다고 해서 판매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고객이 상품을 검색할 때 노출 등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부적합 상품에 대해 페널티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적합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쇼핑에서 중요한 정보 중 하나는 상품의 이미지입니다. 고객이 상품을 찾을 때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이 대표 이미지와 목록 이미지는 구매를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텍스트나 이미지를 사용해서 오히려 상품을 찾는 것을 방해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럼 이미지 부적합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맞습니다. 이미지에 텍스트를 사용한 부적합 판정 사례입니다. 이렇게 없애면 적합한 대표 이미지가 됩니다. 어때요? 훨씬 상품이 눈에 더 잘 들어오시죠? 자, 다음 사례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미지에 텍스트가 사용되었네요. 로고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치와 영역을 잘 잡아주셔야 하는데요. 대표 이미지 사이즈를 1000에 1000으로 했을 경우 우측 상단 280에 280 영역에 로고를 위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의 사이즈가 줄어들 경우에는 그에 비례해서 로고의 비율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에 복잡한 배경을 사용하면 상품 구별의 혼선이 생길 수 있고요. 상품과 관련 없는 이미지는 상품의 질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따라서 텍스트와 배경 이미지를 지우고 상품을 최대한 키워주는 겁니다. 로고는 우측 상단 영역으로 이동시키면 적합한 대표 이미지로 변신이 됩니다. 깨끗한 배경은 제품이 강조되어서 목록에서도 상품이 눈에 잘 띄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다들 아시겠죠? 외곽선과 텍스트가 모두 사용된 사례입니다. 외곽선과 텍스트를 먼저 제거해 주시고요. 복잡하게 구성된 이미지를 사용하면 상품 크기가 작아져서 고객이 상품 식별이나 구매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일 중요 문구라면 이미지보단 오히려 상품명에 넣어서 고객이 검색했을 때 상품이 검색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상품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품명은 상품의 빠른 탐색과 더 많은 노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브랜드, 제품명, 상품군과 같은 형태로 구성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실제 상품명의 부적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품명의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스팀 다리미, 핸디형 스팀 다리미, 다리미, 무선 다리미, 다리미. 상품명에 다리미가 무려 5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3번 이상 나오면 부적합에 해당됩니다. 브랜드, 제품명, 상품군 순으로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상품명이 엄청 길어서 뒷부분이 잘릴 정도인데요. 상품명의 길이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가격 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격은 가격 영역에 이미 안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정보보다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가격과 할인율을 사용해서 부적합,
배송 관련 정보를 사용해서 부적합, 양말 관련 단어를 3번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부적합된 사례입니다. 할인 정보와 오늘 발송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안내가 되기 때문에 따로 상품명에 중복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은품 1+1과 같은 행사 관련 내용을 좀 사용했고 또 무료 배송과 같은 단어로 배송 관련 정보를 사용했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적합한 상품명으로 바꿔본다면 브랜드명, 제품명, 상품군 정도로 수정해보면 어떨까요? 상품명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 정보 사용, 행사 정보 사용, 그리고 설치 정보 사용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설치 관련 정보는 홍보 문구 영역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상품명은 브랜드명, 제품명, 상품군 순으로 바꿔주시면 적합한 상품명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하면 홍보 문구와 상품명이 단어가 절대 겹치지 않겠죠? 셀러피스 부적합 상품관리 메뉴에서는 대표 이미지, 목록 이미지, 상품명, 홍보 문구 중 클린 체크 결과가 부적합인 상품들에 대해 부적합 사유 조회와 수정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실제 부적합 사례를 통해서 적합한 상품명과 이미지를 함께 바꿔보았는데요. 고객들이 정확한 상품 검색이 가능하도록 판매자님 상품이 고객들의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깔끔하고 명확한 상품명과 이미지를 제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는 그럼 판매에 대한 궁금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11번가 상담사 김정민이었습니다.